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 의사입니다. 저는 예상하셨듯이 대학병원을 퇴사한 전 전공입니다. 저는 사태가 정말로 긍정적으로 해결되어서 전면 백지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향후 몇 년간은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련 생각이 아예 없어진 분들도 꽤나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저를 포함한 우리 젊은 의사들은 노예와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6,600병상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시사인에서는 이미 23년 6월에 수도권에 6,6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분원을 만들면 지역 중소병원에 의료진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네요. 근데 그 공백을 채우는 방법이 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를 2,000명 증원해서 하는 것일 줄은 참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서는 2,000명도 모자르다 3,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했었죠. 또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을 폐지하자고 했다고도 합니다. 주 88시간도 모자라서 이제 24시간 7일 주 168시간을 굴릴 노예를 생산하자고 한 거죠. 게다가 이유가 구인난 및 의사 인건비 급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외국인 의사 수입도 종합병원협의회에서 건의했다고 합니다. 반대가 그렇게 많았지만 다음 주부터 외국인 의사도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랍시고 모인 사람들은 전공의 수련을 지역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었죠. 그랬다가 뭔 개소리냐고 사람들이 반발하자 의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럼 병원은? 네, 병원은 그대로 가는 거죠. 심지어 인턴 2년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홍윤철 교수님의 정확한 논조는 수련체계 개편을 하지 않으면 일반 전문의 2년체계는 인턴 2년제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수련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될까요? 결국엔 배우는 거 없이 잡일만 하는 인턴 2년제가 될 거라는 게 젊은 의사들의 중론이죠. 필수 의료 패키지에는 개원 면허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인데 명분이야 좋습니다. 직구 금지도 65세 이상 운전 금지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무리 명분이 중요하다고 해도 명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용원 개설은 신고제, 병원 개설은 허가제였습니다. 의사 면허랑 돈만 있으면 시군 구청장에게 개설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환자의 안전을 명분으로 일정 기간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만 개원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아니 명분 좋죠. 환자분들의 안전?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5, 6년만인지 아니면 펠로우까지 해서 10년 가까이 대학병원에 묶여 있어야 개원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한마디로 명분을 앞세워서 젊은 의사들 목에 목줄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자, 개원 면허도 인턴 2년제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 좋습니다. 지역 병원 수련도 더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명분 좋습니다. 근무 시간 제한 폐지해서 주 168시간 구르게 하겠다. 이건 명분이 좋은가? 네, 쉽지 않죠. 3,000명 증원은 구인난 및 의사 인건비 때문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자기네들한테만 좋은 거 아닌가? 자, 아무튼 좋은 명분도 있고 좀 당황스러운 명분도 있습니다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걸 다 모아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턴 2년제, 개원 면허제를 통해서 젊은 의사들을 싼 값에 주 168시간씩 굴리면서 병원의 노예로 묶어놓겠다는 뜻입니다. 대학병원, 지역병원들은 이런 합법적인 노예로 수익을 올리겠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턴 레지던트는 전공의 특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 88시간씩 교육과 수련이라는 명분하에 싼 값에 노동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공의들을 싼 값에 갈아넣은 결과 대학병원의 저수가라는 난관을 뚫어버리고 야금야금 돈을 모아 여기저기 분원을 올릴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하면 근사한 수익 모델이 하나 탄생합니다. 한 해에 5,000명씩 쏟아져 나오는 젊은 의사들을 교육과 수련이라는 명분하에 싼 값으로 그것도 주 168시간을 풀가동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로 인건비를 줄이면 환자 1인당 비용 대비 수익은 늘어나겠죠.
이걸 대학병원 6,600병상 규모의 분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병원에서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병원들에게 노예를 선물로 준 것이죠. 예로부터 노예 노동은 수익성이 아주 좋았죠. 이런 사례들과의 차이점은 젊은 노예 의사들을 굴리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불체계를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바꾼다느니 총액계약제로 바꾼다느니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학병원이든 중소병원이든 병원계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를 사용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정책들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존경에 맞지 않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님께서도 이에 호응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 옆에 가서 축사한 거 보시면 이런 정책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근사한 수익 모델의 근거는 뭘까요? 바로 교육과 수련이죠.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고급 술기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수술 방법 등을 가르쳐 줄 테니 노예로서 굴러라. 근데 애초에 5, 6년 쓰고 버릴 노예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기나 할까요? 교육과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나 할까요? 마치 일반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인턴 사원을 계속 부려먹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5, 6년 노예 생활을 하고 나오면 배운 건 없지만 전문의 자격증이 나옵니다. 전문성은 없지만 공허하고 의미도 없지만 어쨌든 전문의 자격증은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서는 다시 속삭이겠죠. 더 배워야겠지? 그럼 역시 전문의의 교육과 수련이라는 명목 하에 개원 면허를 위하여 전문의로 다시 싼값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근데 병원에서 나와도 개원을 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요새 정부가 밀고 있는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단어가 진짜 훌륭한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셔서 운영하겠다는 걸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건보 재정도 이제 파탄 위기라는데 이건 그냥 전문성 없는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들을 전공의만큼 싸게 주 168시간씩 부려먹고 싶다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중간에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응급실과 중환자실 비우면 형사처벌하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판국인데요. 강제로 노예 생활을 시작해야 하고 자유의지로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도 없고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형사처벌 리스크, 17억 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의대생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가 시행되고 나면 의사생활과 수련의 본질이 결국 노예계약이 될 게 뻔하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빨간 약을 먹어버린 의대생들은 휴학을 하고 반수를 하고 젊은 의사들은 아직 살아있는 개원가로 나가거나 미국으로, 일본으로 탈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하거나 파업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노예로의 종속이라는 대재앙을 피해서 사직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이 와중에 정부는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자신의 삶보다는 우리의 생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고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게 대책입니다. 라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습니다. 결국 본질은 이겁니다.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대학병원, 지역병원에 공급할 저임금 저비용의 노예를 생산하기 위한 거고 젊은 의사들이라는 힘없는 노동자들은 병원이라는 거대 자본 세력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 대 자본가의 싸움이고 우리나라에서 6, 70년대나 있었을 법한 강제노동을 하기 싫어서 사직한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 없는 전문의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겠죠. 이미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기로 OECD 1위고 저임금 저비용의 전공의를 통해 병상의 수익성이 좋아지면 병원은 병상 수를 더 늘릴 것이고 그럼 대한민국은 하나의 거대한 병원이 되는 거고 국가의 의료비는 폭증할 거고 그 청구서는 결국 우리 2030 세대들에게 날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미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 위로 포장되어 있고 그걸 눈치챈 시점에 이미 늦었을 테니까요. 이건 제 유튜브 프로필 사진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할 때 열심히 썼던 청진기와 붕대 가위인데 이제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제 입장에서는 청진기가 비싸서 아직 못 자르고 있는데 많은 젊은 의사분들이 저처럼 청진기를 잘라버리고 가운을 불태워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도망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잘 도망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